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화의 본산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압도적 다수로 이미 가결했습니다만 방송법 3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은 비단 방송법 자체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다시 통합시키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의결해 줄 것을 사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방송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남은 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반대했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 또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수많은 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잘못되었던 과거의 문제는 이번 정부의 여당과 다수당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현행의 법으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란 것은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에 이 밀어붙이기 숫자에 중과부적으로 밀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 또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0시 43분에 문진석 의원의 165인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두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또 의장님께서 공지하셨듯이 24시간 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또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또 찬성 토론을 또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민의의 진당에서 대한민국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분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공화당 정부 시절에 그 무지막지한 그 시절에도 이 국회 연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말 큰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세워지고 또 폭압이 어느 순간에 멈춰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체력이 허용하는 난 12시간 이상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순수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이정은 의원님이신데 낮 시간에 좀 다른 준비하시 다른 일 보시다가 자정 무렵쯤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통보하지 않고 제가 24시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 또 이렇게 독차지한다 그래서 원래 이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독차지하는 겁니다. 다수당은 의석을 다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수당이 한번
네 체력이 닿는 한까지 한번 호소해보라. 왜 그런 반대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표결을 앞둔 우리 민주당 다수당의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표결 전에 당론인보다는 한번 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보자. 이런 취지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야 지금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겠습니다만 100여 명이 넘는 107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지만 그 모든 정부에서 방송법의 기본 골줄을 유지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국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인데 우리 국회가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도 압도적 다수당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국회가 동물국회로 세계의 비우성거리가 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는데도 수기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건 크게 보자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 다수당 소수당이 동수로 구성을 해서 그 안건 조정을 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수기를 한 뒤에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다수결을 발동하자. 이런 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진표 원내대표, 그다음 우리 당의 황우려 원내대표나 이분이 둘이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당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국회가 당시만 해도 한미 FTA 법안 통과시킬 때 이 민의의 전당에서 체류탄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소수당 의원이 국회의장석을 향해서 체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런 폭력의 동물적인 상황을 막고서 소수당이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물론 그때 따져보면은 실제로 득표수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착시가 생긴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무리를 일으키고 또 결과적으로 민의에 반해서 오랜 그 동양의 그런 격언들이 이야기해 주듯이 물은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말처럼 바로 그런 무리를 하다가 또 뒤집히기도 하고 소수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폭력적인 국회, 그런 동물적인 국회로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그리고 수기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화되었습니다. 지난 국회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시절에 우리 국회도 원래 위너 텍스 올이었습니다. 다수당의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 시절에 여야는 국회는 적어도 협치를 하자. 그래서 상임위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이게 원칙과 전통입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1당은 의장을 선출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오랜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법사위원장을 또 새로 뽑았습니다만 원래 이게 21대 국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21대 국회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제2당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왜? 의장께서 국회를 주재하시고 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법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면서 그런 균형을 유지하자고 한 것이 그걸 요구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 민주당은 80석도 안 될 때조차도 법사위원장을 오롯이 차지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차지해서 목리를 부린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이 당 저 당 다 비슷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과 전통이 되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장치 때문에 안조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수기하고 다수당이 압도적인 숫자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조위도 무너지고
국회 선진화법도 그 기둥도 다 무너진 마당에 지금 소수당 107석,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 5%가량 그렇게 의석수만큼 국민 지지율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선거구제의 폐해인데 국민의 과반이 좀 못 미치지만 과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민주당이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 차지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이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나마도 여당 의원들께서 또 하셔야 되니까 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미